우리에게 동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지러! 그만해! 이씨! 가만 있어! 10대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숩니다. 말리는 어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어른을 공격하는 아이. 일단 동영상을 보내온 제보자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어제 동영상 보냈던데 여기가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다 치우지는 못했어요. 미쳐 아이들 때문에. 동영상 속 아이가 아들이랍니다. 나보고 이렇게 탁 때렸는데 와장창 깨져가지고 그렇게 치웠고요. 중학생인 아들의 화는 쉽게 달랠 수 없는 것이라는데요. 무조건 부수고 일단 던집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인 딸 역시 아들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유리를 다 새로 한 거예요. 얘네들이 다 화난다고 여기 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여기 깨져가지고 15만 원 줬어요. 유리 막. 14살 형준이와 13살 은미. 엄마는 남매를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어제는 무슨 상황이 핸드폰을 안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안 가진다. 네. 이렇게 아이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단 하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서둘러 손에 쥐어주는 거랍니다. 워낙 단골이셔서 자주 오시는데 올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못했을 때는 굉장히 심해요. 발로 차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제가 제재를 많이 가했는데도 집에 같이 있어도 봤어요. 그러나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밖에 별로 없어요. 많이 고치고 싶죠. 평범한 아이들처럼 생활하기를 바랐는데. 과거 남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되찾고 싶은 엄마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가 퇴근하기 전엔 집에 오지 않는 남매. 아이들은 학교 인근에 머물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본 아이들은 평범한 10대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엄마를 떨게 한 폭군일까요? 엄마가 사다 준 새 휴대전화에 잔뜩 정신이 팔려있던 형준이가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를 나는 못해. 아이씨. 뭐?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모르자 엄마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반말에 욕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집에 온 뒤로 서로 딱 붙어서 새 휴대전화에만 열중하는 남매. 엄마는 쉬지도 못한 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화를 돋울까 또다시 집안이 전쟁터가 될까 엄마는 서둘러 청소기를 끕니다. 빨리 해달라고 김치랑! 그래서 김치 볶아줄게 엄마가. 그래도 자식이라 엄마는 군말 없이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나도 막 앞에서 걷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올지가 누가 지나가? 엄마한테 침을 뱉어.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욕설에 우리의 마음도 이리 불편한데 이웃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네. 이런 건 보통이에요, 그냥. 네. 애들도 욕을 잘하더라고요. 보면. 네. 그리고 안전에 이제 얼마 전에 한 집 이사를 갔어요. 얼마 전에 그 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웃마저 쫓아낸 남매의 폭력성. 핸드폰 이제 금지해. 그만해. 닥쳐! 니말 흥량하면 듣기세! 관찰 첫날 처음으로 마주한 남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남매가 물건만 부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폭력까지 써섭니다. 교육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달라는 건 거의 해주는 편인데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은 듣지를 않아요. 벌써 4년. 엄마는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말하셔서 오빠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집어 던져가지고 그때 또 칼을 또. 며칠 뒤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엄마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부엌 칼을 보여주더니 도로 칼을 숨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칼 어딨어 이러고 씩씩거리고 칼은 뭔데 여기 어제 이렇게 꺼내더니 지난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답니다. 관찰 카메라에 녹화된 내용을 보라는데요. 엄마가 말한 그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딸 은미입니다. 화가 난 모양인데요. 잠시 뒤 부엌 쪽으로 사라지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부엌 칼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엄마에게 칼을 겨누는 은미. 은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3살입니다. 칼을 들고 그래 칼을 인간거리 까라 뻔나하니까 누가 논대 뻔나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이대로 두기엔 가족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남매와도 만나봐야겠습니다. 누나는 좋아? 너 부끄러움 타구나? 어? 수줍음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이 제 나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뭐가 웃겨? 얘는 몇 살이지 지금? 알고 보니 남매에겐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둘 다 이미 3년 전에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데요. 엄마에게선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형준이도 지난해까지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동생과 함께 생활했던 곳이라 그런지 형준이 역시 이곳을 무척이나 편안해합니다.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요. 걔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자긴 만진 건데 그게 부서지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4년째 두 아이를 지켜본 선생님은 남매가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착한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남매의 또 다른 얼굴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아 어떡하지? 안 보고 싶어요. 선생님도 문제에 대해 알아야 남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하는 행동을 학교에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학교에서. 남매의 두 얼굴은 너무도 다릅니다. 한쪽은 안쓰러울 정도로 착하고 다른 한쪽은 두려울 정도로 무섭고 또 위협적입니다. 남매에게 있는 지적 장애와 폭력성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난폭해지는 걸까요? 자기 어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는 있지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가족 안에서의 어떤 이 분노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은 집안에서만 화를 냅니다. 원인이 집에 있는 걸까요? 좀 더 객관적인 관찰을 위해 카메라의 위치를 엄마도 모르는 곳으로 바꾼 뒤 가족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창문 열고 먹든가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형준이. 그 때문에 은미가 심술이 나는데요. 안 보여! 보이잖아 그래 먹지 얼른 고기만 펴줘 고기지 시간 정리 다 해놔 입을 똑바로 놓고 어딘가 다 치운다 실시 엄마의 잔소리가 오히려 자신에게 향하자 은미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뭔가를 손에 쥐는데요. 가죽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로 아이를 때리는 엄마. 해봐 죽여 그냥 죽여봐 죽여 엄마의 말은 아이를 더욱 흥분시킵니다.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뻔나 은미의 부엌 칼과 엄마의 허리띠. 둘 중 무엇이 진짜 흉기일까요? 아니 허리띠로 때리시길래 네 그걸로 좀 많이 혼냈겠죠.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 매였답니다. 모두 남매를 위한 것이었다는데요. 아프긴 아파요 되게 아파요 이런 거.
그걸로 때리신 거예요? 네. 한 대 살짝 때렸는데 그냥 지지배가 에이씨 못 참 맞는 거 못 참는다고 하면서 칼을 든 거예요. 화가 나면 못 참겠어요. 그냥 어릴 때 저도 많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아빠한테 많이 맞고 엄마 아빠 다투는 거 많이 보고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집안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사진 속에만 있는 아빠인데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빠. 배가 고플 때면 슬쩍 부엌으로 나와 밥 한 대접에 고추장 몇 숟가락만 챙겨 또다시 방 안으로 사라집니다. 가족들보다 먼저 집에 오는 날이면 자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신발까지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가족을 피하는 걸까요? 가족들과의 대화는 피하면서 아빠는 늘 전화기를 붙들고 지냅니다. 통화 상대는 주로 자신의 어머니. 통화 내용은 대부분 남매와 아내에 대한 험담입니다. 난데 요것들이 또 하고 올림머를 갔어. 그나 부르는 게 돈 달라고 딱 안 건드렸어 내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지 않고 방문만 걸어 잠그는 아빠. 가족의 대화는 이미 끊긴 지 오래인 걸로 보입니다. 문 열어보라고! 핸드폰은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돈 줘! 돈 준댔잖아! 아버님은 뭐 주무실 때 방문을 잠그고 주무세요? 시끄러서. 옆에 얘 엄마가 떠들까 시끄러서 그래서 문 잠궈놓고 자요. 아빠는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데요.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니랍니다. 정서적으로도 조금 이제 미숙한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표현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전혀 이거는 뭐 성인과의 그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동급생하고 갈등적인 관계에서 약간 뭐 공격적인, 폭력적인 뭐 언어를 구사한다거나. 학업도 많이 뒤처지고 해서 이렇게 도움반 입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입급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좀 반대를 많이 하셨었죠. 얘네가 장애인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싫으시다고 복지카드를 받지 않고 싶다고. 그 자기에 대한 어떤 분노감을 이제 조절할 수 없는 끝에 다다르면 분명히 타인에 대한 또는 자신에 대한 생명 손상 행동이 분명히 이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집안 환경을 바꿔주는 일이랍니다. 어수선한 집안 모습이 남매의 분노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늘 싸움의 장소였던 거실은 아늑하게 변했고 가장 상태가 심각했던 방문도 모두 교체했습니다. 전문가가 가족을 위해 확실한 해결 방법을 챙겨왔는데요. 뭔가 했더니 신문지입니다. 엄마와 남매처럼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이들에겐 신문지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편한 마음을 이걸로 터치를 하는 거야. 신문지 찍기가 분노의 감정을 달래는 효과적인 방법임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엄마에겐 손쉬운 체벌 도구였지만 남매의 분노를 폭발시켰던 위험한 도화선. 문제의 허리띠도 이젠 사라졌습니다. 어머님하고 그다음에 아버님하고 님만의 특별한 악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런 거에는 이렇게 셋, 안아주세요. 왜 안 안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남편하고 안으시고 사랑한다는 표현 꼭 한 번은 해주세요. 아버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한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사랑해요. 화를 내는데 더 익숙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엔 어색한 사이. 가족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겁니다.